극적인 승리로 보수 재건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 4년이 끝나는 시기와 차기 대선 시점이 딱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벌써부터 대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3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서울은 또 역전됐다고 하네. 어쩌면 좋아?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 마지막 4년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겸손 모드는 아니세요.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정 변호사님, 5년 서울 5번의 임기, 4년 곱하면 20년을 서울시정을 이끌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 더 이상 다음 지방선거에는 못 나가고 지방선거 이번에 3선 연임하는 그 임기가 끝나면 공교롭게 딱 대선과 맞물립니다. 아직은 생각을 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저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 들고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작년 6월 3일에 공교롭게 대선이 있었고요. 올 6월 3일에 지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2030년에 그때 동시에 임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봤지만 마지막 4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2030년에 오세훈 시장이 선택할 그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다 했으니까 할 거 다 했으니까 정계 은퇴한다. 아니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단순한 3선 시장이 아니라 5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할 만큼 무지한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눈을 감고도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임기 시작한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꿈을 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강성필 부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될 줄 알았어요? 네, 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시장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득표입니다. 이건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요. 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로 유추해 봤을 때, 그걸 데이터로 봤을 때 20대 이하에서 오세훈 56, 정원호 35, 30대에서도 59대 36, 40대 50대는 정원호 후보가 많이 앞섰고 자 60대 70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이 앞섰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이렇게 20, 30대 젊은 층에서 오세훈을 뽑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다음 거요. 연령별 보면 여성도 보면 20대 이하에는 48.5대 41.4로 정원호 후보가 많지만 30대, 40대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고 나면 20, 30대 젊은 층에서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 좋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30대가 되고 또 40대가 되겠죠. 이랬을 때 5년 뒤, 4년 뒤 오세훈 시장의 든든한 득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20대, 30대 남성, 여성이 지지해서 오세훈을 선택했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가 싫어서 저는 역선택을 했다고 평가하고 20, 30대가 정원호를 심판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 속에서 2030들에게 어필을 못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시대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2030과 4050의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국면도 있는데 4050이 민주당의 주력 핵심 지지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세훈을 지지하지 않고 뭐 정원호가 싫어서 오세훈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최소한도로 2대녀와 3대녀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핵심적으로 지지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핵 국면에서 핵심 주도층이었고 야광봉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원호 후보가 20대와 30대 여성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없었다. 근데 굳이 그걸 또 꼽아보자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네거티브로 거세게 공격했었던 폭행 문제와 관련해서 외박 논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정원호 캠프가 그때는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참전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지 못했던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는 아직까지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가지고도 저희는 당연히 잘못된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혹은 또 중도층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뭐 그거 가지고 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라는 어떤 20대, 30대들의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 세게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왜 20대 남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왜 20대, 30대 여성들은 민주당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문정인 대변인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스타벅스 논란 관련해서 기름을 얹은 거는 정부의 불매운동,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에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원호 후보의 개인적인 약점 때문에 선거운동을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처음부터 정원호 후보를 이른바 명픽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이제 홍보를 해줘서 결국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는데, 그럼 결국은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 정부 여당의 탓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원호 후보의 어떤 그릇, 어떤 서울시장 감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일부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 남용에 준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통합적으로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공소 취소와 관련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픽이라고 브랜드가 얹어진 정원호 후보에 대해선 왜 저런 부분에 대해선 말도 못하고 마치 그러면서 동시에 뭐 서울을 대표하는 뭐 행정가 이미지를 같이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반대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보수 정치인, 정통 보수 이런 이미지랑은 다르게 약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CEO 그리고 실용 의제에 굉장히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그 보수 진영의 청년들이 굉장히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팬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만큼 이 2030 청년들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그야말로 부동산, 교통 이런 실용 의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전문가구나 이런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지갑이나 나의 재산이나 내가 앞으로 20대가 30대 40대가 됐을 때 나의 자산을 지켜줄 후보는 오세훈 아니냐 이런 어떤 실용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직전에 이런 얘기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새 임기 시작하는 첫 주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7월 첫째 주나 그렇게 될 겁니다. 부동산 민심이죠, 뭐. 전월세 때문에 이 상태로는 못 견딥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이 정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무회의에 바로 들어가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멤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직언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장윤 대변인.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이런 그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것, 아마 차기 대선과 연관짓는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 화장빨로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비어있던 후보다. 대권을 논하는 내용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역량으로 과연 가능할까? 착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진심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어떤 거로 해석해야 됩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정말 잘해서 서울 유권자 판단 받았다고 자평할 수 있을지 저 의문입니다. 안전 논란 해소되지 않은 채로 했습니다. 철근이 누락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굳이 거길 왜 가냐. 서서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부분도 거기에 책임 무감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에서 확인된 표심은 어디서 몰표가 나왔습니까? 사실상 많은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 지자체별로 보면 이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마용성 라인 그리고 강남 3구의 몰표 여기서 확인되는 이 서울 유권자들의 심리라는 건 오세훈 시장 너무 잘하니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 등등과 관련해서 내 재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민주당이 해소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2030 보수화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죠. 거기에 민주당으로서는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30대 여성 표심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출장 논란이다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경쟁력이나 시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과연 받을 수 있는지 한강버스 등과 관련해서 해소되지 않았던 이런 전시 행정의 꼬리표 불식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민주당 내부의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저 생각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 화장빨이라고 하는 저 김영진 의원의 그 이야기는요, 서울 시민을 무시하는 집권 여당의 교만 아닌가 그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이 5번 선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한테 패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더니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 그리고 정원호예요.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다 상대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이 또 역전됐냐? 어쩌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게 본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반성을 해야지 무슨 화장빨 뭐 오세훈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